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헬마드입니다. 자고로 남자라면 쫙 벌어진 어깨를 갖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짜고짜 어깨운동, 등 운동을 시작하지만 단기간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는 충분한 프레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부위의 근육들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넓은 어깨를 위해서는 우선 흉곽과 등판을 넓히고 견갑이 좌우로 벌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는 성장기 때 어느 정도 골격의 씨앗이 갖춰지거나 그 이후에는 근매스 자체가 커져야 가능하기에 운동만 열심히 해서는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보디빌딩 선수들이 왜 비시즌기에 벌크업을 하고 시즌기에 커팅을 하는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매스를 폭발적으로 향상시킴을 통해 프레임을 넓히는 작업을 선행하지 않으면 동일한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만 더 선명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화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상 반드시 벌크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늘은 벌크업에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과 핵심 3가지를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개인적 경험에 따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독자님들의 운동 경력이나 실력, 상황에 맞게 가감하여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효과적인 벌크업을 위한 가장 큰 대원칙 첫 번째는 끊임없이 칼로리 밀어넣기입니다. 벌크업은 근육의 양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거쳐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높은 강도의 운동을 병행하면서 식사량을 늘려 체중과 근육량을 지속적으로 오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철근과 시멘트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건물 주변과 건물 본체가 각종 건축 자재와 부산물, 인부들로 더러워지게 되지만 후에 결국 아름다운 형태의 건물이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벌크업은 근육의 성장을 위해 골격근량과 체지방을 모두 늘리는 증축 과정입니다. 벌크업을 위해 고중량 저반복 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몸에 평소보다 강한 자극을 주면 근육이 최대한으로 손상됩니다. 몸은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형질의 크기와 근원 섬유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근육량을 늘리는 행위는 체온 유지, 두뇌 활동, 세포 합성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여러 활동들을 마친 후 남는 영양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성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식사량을 늘려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죠. 소모 열량보다 섭취 열량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져가야 효과적인 아나볼릭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인체는 기계처럼 정확하지 않기에 유지 대사량을 넘는 초과 섭취 칼로리를 체지방으로도 저장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자연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 이상의 근육은 최대한 배제하고 보험과도 같은 체지방은 최대한 많이 축적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렇게 근육보단 살이 붙는 살컵이 일어나기 쉽죠. 체계적인 벌크업 계획과 루틴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벌크업 시에는 소화 효율을 높이고 아나볼릭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먹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서 식사만큼 중요한 게 간식입니다.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오트밀 시리얼, 바나나, 견과류 등이 좋습니다. 특히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잦은 벌크업 식사 중 더부룩해지기 좋은 소화기관에 큰 도움을 주고요. 견과류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불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한 체중 증가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세포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에 충분한 체수분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물 섭취도 필수적인데요. 이외에도 영양소의 균형, 즉 탄단지 비율을 맞추어 유지 칼로리 이상으로 계산해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영양소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보다는 클린한 자연 유래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소화가 잘 되는 식품, 안 되는 식품이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체중과 골격근량 추이를 살펴보며 식단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식사량은 칼로리 기준으로 본인의 유지 칼로리에서 플러스 200에서 400칼로리 정도를 추가로 섭취해주면 되는데, 식단 구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매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큰 대원칙 두 번째는 높은 중량의 다중관절 운동입니다. 근매스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는 반복 횟수는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6회에서 10회라고 봅니다. 근육의 양을 늘리는 데는 8회에서 12회의 반복 횟수가 가장 적절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더 적은 반복 횟수에서는 근력의 강화도 함께 챙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추천드립니다. 결국 높아진 스트렝스로 높은 중량을 소화할 수 있게 하는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본인의 6RM에서 10RM을 측정한 뒤 어센딩 세트로 가다가 피크를 찍은 뒤 디센딩으로 내려가는 드롭 세트를 섞어서 진행해주도록 합니다. 즉 중량을 높이고 반복수를 낮춰가다가 중량을 낮추고 반복수를 높여가는 거죠. 벌크업은 단시간에 근육을 최대한 많이 털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와 드롭 세트를 섞어주는 것은 부상 방지와 웜업의 목적, 그리고 최대한 많이 근육을 털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총 6세트를 한다면 80kg 10회, 90kg 8회, 100kg 6회, 90kg 8회, 80kg 10회, 70kg 10회 순서로 운동을 수행해줍니다. 운동 종목은 프리웨이트 종목을 80% 내외, 그리고 고립해서 타격하는 것이 좋은 종목 20%는 머신 운동으로 설계해줍니다. 전신의 근육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하기에 다중관절 운동을 통해 골격근을 고루 타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근육 중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에 3분의 1 중 하루 정도는 할애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마다 현재 몸 상태가 천차만별이고 수준도 다르기에 어떤 종목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시로 알려드릴 수 있는 운동 루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2분할은 해당 부위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기 어렵고, 4분할의 경우 벌크업의 목적보다는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3분할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2두와 3두를 나눈 이유는 가슴 운동하는 날 모든 팔 운동을 수행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균일한 운동 시간을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슴 운동 시 어깨 운동을 하는 경우 중복 타격으로
부담이 많이 가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등과 어깨를 묶고 가슴하는 날과 하체하는 날에 팔 운동을 나누어 넣어주었죠. 휴식 시간은 40초에서 1분 내외로 가져가고 범핏이나 오늘의 운동 같은 앱을 활용해 휴식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운동했을 때 하루에 60분 내외를 운동하게 되고 숙련자의 경우 더 단축될 수도, 초보자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종목들을 많이 열거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지도하다 보면 특정 종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자세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 루틴은 모든 종목을 비교적 정확한 자세로 수행할 수 있으며 주동근의 자극을 명확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선호하는 종목, 피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적당히 가감하시면 좋겠네요. 근매스를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큰 대원칙 세 번째는 스트레칭과 충분한 휴식입니다. 근육의 회복은 혈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혈액이 효과적으로 운반되고 휴식 시간에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야 효과적으로 근육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스트레칭으로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안 그래도 고강도 훈련을 소화해야 하는 것이 벌크업 루틴인데 부상을 입거나 몸에 여러 골격근개나 근막이 뭉쳐 엉겨버린다면 효과적인 근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스트레칭은 몸을 곧게 쭉 펴고 당겨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의 한 형태입니다. 부상 방지와 체력 강화 및 앞서 말씀드렸던 피로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함께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또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넓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근육과 건, 즉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조직들에 탄력을 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인체를 활성화시켜서 본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무리 없이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실제 운동 중이나 심지어 일상생활 중에서도 근골격계의 손상을 예방하고 운동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준비 운동이나 정리 운동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연성 향상이나 근육의 경직 해소를 위해서는 운동 전과 후 항상 스트레칭을 토탈 10분 정도 실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벌크업 기간을 5개월에서 길면 9개월까지 가져가 봅시다.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에서는 몸이 커졌다, 어깨가 넓어졌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해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